이번에는 C와 D의 전선간 가닥수를 구해봅니다. 여기가 C고요. 여기가 D죠. C는 어떻게 동작하나요? 여기는 어떤 거냐면 여기가 3로 스위치입니다. 여기가 3로 스위치죠. 지금 3로 스위치 하나와 3로 스위치 하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3로 스위치로 여기에 있는 등, 여기에 있는 등, 이 두 등을 2개소 전멸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단극 스위치가 하나 더 있죠. 이 단극 스위치는 여기에 있는 등을 전멸하는 겁니다. 여기에 스위치가 있어요. 이 단극 스위치는 이 등을 전멸하는 것이고 3로 스위치가 전멸하는 것은 이렇게 되어서 2개소 전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얘가 하나 더 추가되는 게 이 부분과 달라요. 그러면 회로상에서 이 부분이 더 있어야 돼요. 이런 게 하나 더 있는 거죠. 그러면 가닥수를 한번 봐요. 여기서부터 전원이 들어와서 배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가닥수는 전원과 3로 스위치 하나와 등 하나 이렇게 해서 다른 곳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원이죠. 등 하나죠. 3로 스위치 하나죠. 그럼 보세요. 여기서 추가된 것까지 고려하면 이게 5번째 가닥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가닥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닥과 이 가닥은 똑같은 가닥이죠. 가닥수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가는 가닥수는 그대로 공통으로 가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공통으로 가기 때문에 가닥수 증가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램프 하나가 더 생기고 여기에 있는 스위치 하나가 더 생겨도 여기 C 부분에는 가닥수 증가가 없어요. A 부분의 가닥수하고 동일한 원리로 5가닥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D 부분을 보세요. D 부분을 보면 전원이 어디로 들어오는가 보세요. 여기서 전원이 들어오죠. 여기서 전원이 들어와서 3로 스위치하고 3로 스위치가 있고 램프가 2개가 있죠. 전원이 들어와서 2개소 전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D 부분에 들어가는 가닥수는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보면 되죠. 3로 스위치 하나와 등 하나에서 나오는 것만 찾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요. 요건 조금 달라요. 여기서 가닥수를 찾는 거예요. 가닥수를 찾을 때 등 하나하고 3로 스위치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등 하나와 3로 스위치 하나죠. 여기를 보세요. 등 하나와 3로 스위치 하나에서 이쪽으로 나가는 가닥수만 찾으면 돼요. 그러면 가닥수 한번 씌워볼까요? 이렇게 들어가는 건 가닥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 한 가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 한 가닥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 한 가닥, 이렇게 가는 것 한 가닥. D 부분에는 가닥수가 4가닥이면 돼요. 여기까지는 이제 가닥수 구하는 문제였죠. 가닥수를 구할 때는 반드시 회로도를 그려놓고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가닥수가 몇 가닥인가 이걸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1번 문제에서 가닥수를 구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백열등을 벽에 붙이는 경우에 그림 기호는 어떻게 그리나요? 이렇게 해주면 벽에 붙이는 백열등이 되겠죠. 벽에 붙이는 백열등, 벽부지 백열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째 문제는 가에 대한 명칭이에요. 가라고 표시하고 있죠. 이게 무슨 기호죠? 가는 분전반입니다. 그 다음 4번째 문제 봅니다. 4번째 문제는 회로 1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전체 1, 2, 3, 4 모두가 아니라 회로 1에 대한 설계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 표에 대한 물량을 산출하세요. 회로 1을 보는 거예요. 회로 1은 사무실, 서고, 화장실, 창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표시한 부분이 회로 1입니다. 여기서 백열등이 몇 개일까요? 형광등이 몇 개일까요? 이걸 찾아야 돼요. 형광등도 20W 2등용 형광등이 몇 등이고요. 40W 2등용 형광등이 몇 등일까요? 요거부터 구해보는 겁니다. 가장 쉽게 보이죠? 그런데 이걸 구하려고 하면 백열등은 쉽게 구할 수가 있을까요? 조건에서 20W 2등용 형광등과 40W 2등용 형광등은 구분하고 있어요. 사무실과 서고에 사용하는 형광등은 40W 2등용이고 기타는 20W 2등용이에요. 사무실과 서고. 여기가 사무실이죠. 여기가 서고죠. 그러면 사무실과 서고에 사용하는 40W 2등용 형광등은 몇 개일까요? 하나, 둘, 셋, 넷, 5개. 40W 2등용 형광등이 5개죠. 20W 2등용 형광등은 기타입니다. 화장실에 쓰였네요. 2개가 있죠. 그리고 백열등은 몇 개일까요? 창고에 있죠. 백열등은 창고에 6개가 있는 것이 보이죠. 따라서 백열등 6개, 20W 2등용 2개, 40W 2등용 5개.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스위치 개수를 보면 단로 스위치는 몇 개일까요? 단로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단로 몇 개입니까? 3개죠. 단로 스위치 수량은 하나, 둘, 3개입니다. 3로 스위치 수량은 하나, 2개죠. 이래서 3로 2개, 단로 3개. 덤블러 스위치 단로 3개, 3로 2개. 자, 그 다음에 사각 박스와 팔각 박스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박스는 3방출 이상은 사각. 그럼 2방출은 팔각이죠. 3방출이 어디 있죠? 여기서부터 하나씩 가봐요. 여기는 1, 여기는 1이죠. 여기는 3방출이에요. 3방출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는 것 하나, 이렇게 가는 것 하나, 스위치로 가는 것 하나 이렇게 되니까 3방출이 되죠. 여기는 1인데 여기도 3방출이죠. 이렇게 가는 것 하나, 이렇게 가는 것 하나, 이렇게 가는 것 하나니까 3방출이 돼요. 그 다음 여기도 보세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가니까 3방출이 되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3방출이 됩니다. 그 다음 여기도 이렇게 보면 여기는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4방출이 되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가니까 3방출이 되네요. 여기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스위치로 하나, 그래서 3방출이 되죠. 3방출 개수가 나옵니다. 몇 개가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3방출이 7개입니다. 나머지 1방출이나 2방출이 되고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따라서 팔각 박스는 6개, 사각 박스는 7개가 됩니다. 사각 박스 7개, 팔각 박스 6개가 되는 걸 찾았습니다. 그럼 보세요. 사각 맨카바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박스 카버거든요. 보세요. 사각이면 사각과 수량이 같아야겠죠. 이거는 수량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7개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또 박스가 있죠. 스위치 박스는 몇 개일까요? 스위치 수량이 5개죠. 이렇게 보면 스위치 수량이 5개가 되니까 스위치 박스는 5개가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플렉시블 커넥터 16C가 몇 개 있는가 이렇게 물어요. 사무실의 층고는 3m이고 이중천정이다. 그런데 창고는 이중천정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가 사무실이죠. 여기가 창고죠. 창고는 이중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요 등은 직부 백열등이에요. 천정에 바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형광등이죠. 형광등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천장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0.5m가 되죠. 이중천정이니까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형광등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에는 아울렛 박스가 있죠. 사각 박스가 있어요. 사각 박스가 있으면 커버를 붙이고요. 그 다음 여기에 가요관이 있어요. 가요관. 플렉시블을 넣어요. 그 플렉시블을 설치하고 거기서 전선이 와야겠죠. 이렇게 시설을 해요. 형광등과 박스 사이에 플렉시블을 설치해서 시설을 해야 해요. 그러니까 16짜리 플렉시블이 들어가야 되는데 커넥터가 몇 개냐 물어봐요. 플렉시블이 들어가는 자리에 플렉시블 커넥터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중 천장 구조일 때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에 플렉시블 커넥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요 부분에 플렉시블 커넥터가 들어가는데 이 플렉시블 커넥터는 이중 천정 구조로 되어 있는 등들이 되니까 사무실에 4개, 서고 하나, 5개가 되죠. 그 다음 화장실 2개. 창고는 이중 천정이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이중 천정이 되어 있는 하나, 둘, 셋, 넷, 5, 6, 7개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7개가 플렉시블 커넥터가 7개가 필요해요. 여기가 7개가 되는 이유는 이중 천정에 설치된 등기구 수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백열등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형광등 수량과 같아지는 거예요. 형광등 수량, 이중천정 형광등 수량이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이번에는 부싱이에요. 그런데 16이 있고요. 22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모든 배관 배선. 전선관이 16이 들어가는 것은 전선관 안에 들어가는 전선수가 3가닥까지다. 4가닥부터는 22 전선관을 써야 돼요. 5가닥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 있죠. 여기 전선관, A 전선관. A 전선관은 전선의 가닥수가 5가닥입니다. 5가닥이니까 얘는 22C 전선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관이 하나만 있네요. 부싱이 몇 개 필요할까요? 전선관 하나에 부싱이 2개가 들어가죠.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가 전선관을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관입니다. 그럼 여기에 박스가 설치가 될 거고 여기에 박스가 설치될 거 아니에요. 관이 있고 박스가 있고 박스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부싱, 여기에 부싱이에요. 관 하나에 부싱이 2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부싱이 몇 개 들어가요? 22mm 부싱은 2개죠. 22C 부싱은 2개예요. 관이 하나기 때문에. 그럼 16C는 몇 개일까요? 여기서부터 한번 쉬어보세요. 몇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6C는 17개입니다. 22C는 1개인데 16C는 17개예요. 그러면 2배를 해야 되겠네요. 34개가 돼요. 관이 몇 개라고요? 관이 16이 17개, 22C는 1개. 이렇게 되기 때문에 관 수량의 2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로크너트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에서 부싱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로크너트는 여기에 로크너트가 들어가죠. 여기에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채워야 되니까 로크너트가 2개. 양쪽으로 로크너트가 2개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관 하나에 로크너트는 4개가 들어가죠. 관 하나에 로크너트가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관이 1개니까 로크너트는 4개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싱 수량의 2배가 되는 거죠. 똑같은 방법으로 부싱 수량의 2배를 하면요. 로크너트는 68개가 되죠.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은 환상 직류 배전솔로에서 각 구간의 왕복 저항은 0.15ohm이에요. 저항이 다 똑같죠? 급전점 A의 전압이 100V고 부하점 B, D의 부하 전류가 30A, 50A예요. 부하점 B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의 전압을 구하는 거죠. 여기 전압. 여기 전압이 얼마일까요? 물어요. 여기 전압이 100V인데요. 여기 전압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전류를 알아야 돼요. 이 전류가 얼마냐? I1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알면 VA점의 전압이 있다면 VB점의 전압은 VA점의 전압에서 빼기 0.1의 I1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B점의 전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I1의 전류를 구하려면 이렇게 30A가 흘러요. 그러면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얼마일까요? I1에서 30을 빼줘야 되죠. 이런 전류가 흐르고 있다. 그 전류가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요게 I1에서 30을 빼준 전류죠. 그 전류가 D점에서 오면 이쪽으로 50이 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 얘는 어떻게 될까요? I1에서 80을 빼준 거죠. 요 점에서 전류의 총합은 0이니까요. 이런 폐회로가 보이나요? 폐회로가 있다면 이 폐회로에 대해서 키르이호프의 전압방정식을 세워주는 거예요. 기전력이 없으니까. 이 폐회로의 전압강하의 총합은 0이다. 키르이호프의 전압방정식을 적용하는 거예요. 전압강하 한번 구해보죠. 여기의 전압강하는 얼마일까요? 0.1의 I1이네요. 더하기. 여기의 전압강하는 0.1의 I1-30이네요. 더하기. 여기 전압강하는 0.1의 I1-30. 여기 전압강하는 0.1의 I1-80. 이런 전압강하들을 다 더해준 것은 기전력이 없으므로 0이다. 자, 여기서 뭐만 구하면 돼요? I1만 구하면 돼요. 0.1 I1 더하기 0.1 I1 빼기 3 이렇게 곱하니까 더하기 0.1 I1 빼기 3 더하기 0.1 I1 빼기 8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0.1이 4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0.4 I1이 되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8이에요.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항하면 14는 0.4 I1이에요. 그러므로 I1은 0.4분의 14가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도 똑같은 풀인데 뭔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똑같은 풀이에요. 똑같은 풀인데 이렇게 나온 거죠. 두 값이 똑같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VB는 어떻게 되죠? VB는 VA에서 빼기 0.1의 전류 계산해보면 96.5V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답 96.5V. 얘도 기출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3상 3선식 배전선로가 있는데 다음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전산 한 가닥의 저항이 0.5인데 킬로미터당 값이고요.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인가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선로 손실을 구하라 그랬어요. 얘가 급전선이죠.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KCL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는 KVL을 적용했죠. 지금은 KCL. 이 점에서의 전류의 총합은 0이다 라고 하는 거죠. 들어오는 전류와 나가는 전류는 똑같다 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급전선의 전류가 흘러요. 이 전류는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와 여기 전류의 합이죠. 그런데요. 전류를 보면 역률이 1인 전류, 역률이 0.8인 전류, 역률이 0.9인 전류가 되죠. 얘네들을 다 더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더하려면 유효전류는 유효전류끼리 더해줘야 되고 무효전류는 무효전류끼리 더해주어서 이것을 크기를 구해야 되겠죠. 여기는 10A의 역률이 1이죠. 그러면 10A의 무효율은 0입니다. 이런 전류가 있고요. 여기는 20A죠. 역률이 0.8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20A의 역률이 0.8이면 무효율은 0.6이죠. 이렇게 유효, 무효로 나눠야 돼요. 여기는 20A의 역률이 0.9면 무효는 20A의 무효율 1-0.9의 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유효분, 무효분으로 나누어서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더해줘야 되죠. 그런데 이 전류를 더하는데 유효는 유효끼리, 무효는 무효끼리 안 했어요.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다 더했습니다. 별도로 유효분, 무효분 나누지 않고 더했어요. 그리고요. 이렇게 바로 답이 나와서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가는 거와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은 여러분들이 계산하는 게 아니라 계산기가 해줍니다. 이거는 복소수를 이용하는 겁니다. 복소수 계산기. 복소수 계산기 사용하면 특별하게 유효분, 무효분 나누지 않더라도 걔네들이 다 해준다. 그래서 전류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크기만 구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뭘 구하라고 하냐면 손실을 구하라 그래요. 손실. 두 번째 문제는 손실을 구하는데요. 손실은 급전선에서 생겨요. 그리고요. 여기서 손실이 생겨요. 손실은 여기서 손실이 생겨요. 손실이 생기는 곳은 3.6kg와 1kg와 2kg입니다. 손실은 어떻게 구하죠? 손실은 이 식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저항이 얼마냐? 0.5다. 3.6kg에서 손실이 생기고요. 저항이 얼마냐? 0.5인데요. 1kg입니다. 저항이 얼마냐? 0.5인데요. 2kg입니다. 여기서 생겨요. 그런데 여기 흐르는 전류, 급전선의 전류가 되겠죠? 급전선의 전류는 48.63이라고 구했습니다. 그 다음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 전류가 흐르니까 여기는 10A가 흐르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요 전류가 흐르죠. 얼마죠? 20A가 흐르죠.
여기서 이 전류가 왜 빠져요? 묻는 사람이 꼭 있어요. 손실 구하는데 이 전류 왜 빼요? 그런데 여기는 저항이 없잖아요. 저항이 있는 데만 구하는 거예요. 급전선에 흐르는 전류, A와 B 사이에 흐르는 전류, B와 C 사이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예요. 손실을 일으키는 전류만 고려하는 겁니다. 여기가 급전선이죠. 여기가 A와 B 사이 1km죠. 여기가 B와 C 사이 2km죠. 그렇게 각각 구해서 더한 거예요. 이 식에다 넣어서 더한 거예요. 그리고 1000으로 나눠주면 단위가 킬로와트가 되는 거죠. 손실은 와트인데 1000으로 나눠서 킬로와트로 만들어 준 겁니다. 왜? 문제에서 손실 몇 킬로와트인가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단위로 만들어서 그대로 풀어준 겁니다.